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꿀잠 자고 모두 잘 일어나셨나요? 저는 어제 꿀잠 잔 것 같아요. 잘 일어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모닝 루틴 하다 보니까 이제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어제 노트북을 완전히, 그러니까 운동하러 갈 때 충전을 시켜놓고 갔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풀 충전됐으니까 내일은 좀 마음 편하게 쓰면 되겠다 했는데 충전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이게 뭔가 좀 오늘 잘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막힐 때, 예전에는 저는 막 그러면 좀 약간 짜증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좀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가 충전이 안 됐나 보다,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좀 무던하게 넘기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좀 안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좀 생각한 대로 하루의 일과가 흘러가지 않을 때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저는 그냥 외워버렸거든요. 항상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와? 아이고 이렇게 됐지. 이게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말 한마디지만. 근데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중에 충전하면 되지. 이러면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심리학 책에서도 좀 많이 나온 말 같은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문제라고 정의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거의 이제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럴 수 있어.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정의를 내어버리면 이 세상에 문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책 읽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오늘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요.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배터리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1차적인 독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이고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사고방식을 익히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히토리 씨에게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가 아니라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방법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익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채 행동하면 결국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껏 성공하지 못한 그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들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좀 대입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사이토 이토리님이라면 어떤 걸 결정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조금 솔직히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모르겠더라고요. 사이토 이토리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요즘에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제가 요즘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건 유튜브라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사이토 이토리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사랑을 강조하시니까 컨텐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영상을 청취해주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으라고 말씀을 하겠죠. 항상 모든 책에서 사랑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즐겁고 타인도 즐겁고 사회도 즐거운 그런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겠죠. 한번 콘텐츠를 만들 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이 세상은 풍요로움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풍요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좀 많이 꽂혀있다? 시체말로 꽂혀있다. 좀 풍요라. 예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평온이란 단어를 정말 좋아했어요. 평온하고 싶다.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평온을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풍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끌려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끌리는 거. 어떤 사람을 보면 뭔지 모르게 그냥 막 끌려. 그런 느낌. 근데 요즘에는 지금 풍요입니다. 이 풍요라는 단어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이 풍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그렇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내가 그 단어에 몰입하고 있으면 그 단어가 많이 들리는, 그리고 내 눈에 많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이토루님께서는 이 세상은 풍요로움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은 인심이 후하답니다. 세상의 불안과 당신의 불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책에서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돈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써대니 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저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을 때, 그리고 쓸데없는데 쓰지 않아서 돈이 모일 때, 그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돈을 쓸 때는 그렇게 행복하진 않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돈을 쓸 때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쓰는 방법을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돈을 좀 이렇게 제가 안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꼭 써야 될 때도 기분 좋지 않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꼭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정말 기본적인 것들, 생활용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얼굴에 그 화장솜이라던가 화장지라던가 아니면은 세제라던가 이런 거는 꼭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런 돈 쓸 때도 이렇게 안 쓰기 시작하면 막 아까운 거죠. 기분 좋지 않게 쓰면 안 된대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온대요. 제가 책에서 저 읽은 건데, 그래서 돈을 쓸 때는 기쁜 마음으로 써야 되는구나. 보내줄 때는 그 기쁜 마음으로 보내줘야 된다. 돈이 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성공하신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나름대로 돈을 쓸 때 이제 돈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 내가 이 돈을 써서 몇만 배로 들어온다 이런 좀 주문도 외우면서 좀 즐겁게 돈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저금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그 모아둔 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성향인 것 같아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돈을 쓰는 걸 쓸 때 막 희열을 느끼면서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 있고, 저는 제가 보니까
확실하게 저희가 돈을 이렇게 모을 때 그때 훨씬 더 기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불황과 당신의 불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경제 위기, 세계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대출의 이자가 높아서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저금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불황과 당신의 불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요즘 세상이 불황이니까 라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불황이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단정짓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관념에 대해서 되게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뀔 만큼 크게 저에게 영향을 준 책이 돈의 심리학이거든요. The Psychology of Money. 거기에서 보면은 그 책이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를 할지, 어떻게 이제 돈을 관리해야 될지. 왜냐면 The Psychology of Money니까 돈의 심리학이잖아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분이 저축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돈을 대해야 된다. 이게 말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성적인 거는 내가 최대한 뭐 몰기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걸 사용해서 그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돈을 뭐 그걸 사용해서 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돈을 그냥 일시불로 사셨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 분께서는 저자인데 투자로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성적으로 내가 잘못된 투자이지만 나는 그게 마음이 편안하다. 왜냐면 앞으로 내가 그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고 내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항상 그분이 결정을 할 때 내가 그날 잠을 편안하게 잘 잘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을 한대요. 근데 성향상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 그러니까 부인이 되겠죠. 그 아내분께서도 우리는 차라리 일시불로 사더라도 그게 조금 투자 기법에서는 이게 잘못된 투자라도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살자. 그 투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투자의 대가인데도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좀 되게 뭐라 그럴까요? 머리를 망치로 딱 얻어맞은 것처럼 이거구나. 저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성향 자체가 좀 투자 기법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막 연끌 해가지고 대출 이자가 높아서 막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불황에,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그분도 항상 저축을 강조하세요. 제일 첫 번째가 저축이었어요. 그리고 인내심, 꾸준함.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매일 이렇게 책도 읽고 매일 운동도 하고 운동도 워낙 좋아서 하는 거고 나에게 매일 편지도 쓰고 이런 걸 다 해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진리는 참 다 일맥상통하구나. 운동하는 것도 독서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전부 다 한 번에 이렇게 바로 결과를 낼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하는 것 한 번에 특출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것도 잘하는 거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도 저도 이제 제 성향에 맞는 내가 투자 계획도 세우고 투자 전략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한 번에 제가 뭐 딱 이걸 투자를 해서 바로 내가 어떤 성과를 내겠다 그 욕심을 부리는 순간 투자는 망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장기전으로 가서 복리 이자를 노리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꾸준함이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 정말 좋아하는, 제가 존경하는 투자가인데 그분도 말씀을 하세요.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이렇게 많은 투자 기법도 있고, 또 워렌 버핏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법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이 딱 하나 말씀하신 거 있죠. 천천히 부자 되고 싶지 않아서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성급함, 조급함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급하게 조급함을 가지고 하면은 정말 운이 좋아서 반짝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인생에서 심리학책에 보면 반짝 성공은 인생에서 달콤한 독약 같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반짝 성공을 해서 평생 가면 되는데 그게 못 가니까, 잠깐 성공하다 마니까 또 그런 기분은 이미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마약처럼 아니면 중독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길게 조금씩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 결국은 그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꾸준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책을 몇 줄 읽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참 많아지는 하루라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봤네요. 우선은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뭐냐면, 제가 노트북에 배터리가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1차적으로 한 30분 정도만 읽었던 책을 읽고, 오늘은 좀 책을 많이 읽어볼까 합니다. 왜냐면 내일은 일찍 제가 차 정기 점검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책을 길게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책을 많이 읽고 싶어요. 좀 많이 길게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1차적으로 30분 정도 제가 읽었던 책, 읽고 싶은 책을 좀 읽고, 그러고 나서 또 책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걸음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철현님의 승화고요. 걸음, 속일 수 없는 내면의 품위.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너무 감탄스러워요. 이 배철현님께서 강의하는 것도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이분은 거의 그냥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자료가 없으셔가지고, 근데 책으로 만나서 좋은 분이 있고, 강의로 만나서 좋은 분이 있고, 책으로 만나고 강의로 만나고 다 좋은 분이 있고, 이렇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진짜 오랫동안 너무 읽고 싶었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송길령님의 새끼인에 관한 건데요. 시대예보. 아직까지 전자책이 안 나와서 못 읽고 있는데, 왜 자꾸 잠깐 독서하는데 왜 시대예보 하지?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송길령님을 내가 너무 또 좋아하는데, 그분은 강의로 들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책으로 읽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송길령님의 책을 잘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책 시대일보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아직 전자책이 나오지 않아서요. 했던 말 지금 또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배철현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음, 속일 수 없는 내면의 품위. 그래서 걸음걸이로 그 사람의 뭔가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저번에 걸음걸이를 보면 내면이 안정적이다, 내면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내면이 자존감으로 차있다, 아니면 뭔가 저분이 조급하다, 이걸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를 단련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개성을 교養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신체, 체력이 곧 실력이다라는 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몸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듯이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방법이 우리의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전부 서로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몸의 움직임이 충동적이거나 강압적이다. 맞아요. 저도 생각하면 고딩 때 엄청나게 좀 많이 불안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제 성향 자체가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되게 몸이 자극적인 사람. 자극에 취약하고,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오감이 너무 심하게 발달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극, 불안도, 시각에도 되게 예민하고, 촉각, 냄새, 모든 몸 전체적으로 저는 예민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면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전혀 고딩 때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제가 저 자체를 내면을 조금 다스리고 이런 거 전혀 몰랐으니까 얼마나 그 내 움직임이 충동적이고 강압적이다. 이게 충동적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걸음 자체도 막 종종걸음, 그리고 손짓 같은 것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조금 감정적으로 불안한 날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또 여자는 아무래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을 보면 내 손끝이 되게 이렇게 충동적이에요. 이렇게 손끝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막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까요? 손의 움직임이라던가 손끝의 움직임이 안정적이지 않고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어디 부딪히기도 잘 부딪히고 놓치기도 잘하고, 그러다 보면 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오늘 왜 이러지? 아침부터 조심해야겠다. 근데 제가 어느 날인가 저를 조금 잘 관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조금 아침적으로가 아니라 오늘은 컨디션 자체가 약간 불안도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손끝의 움직임이 되게 불안하구나. 안정적이지 않구나. 그러면서 내가 조금 손의 움직임이라던가 내 몸의 움직임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딱 생각하면 마음도 좀 안정적이어지고, 그런 내가 실수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라떼를 만들어 먹으니까 우유를 조금 쏟는다든지 이런 게 자꾸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안정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자기 자신 몸을 인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움직여지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내가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약간 흥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숨고르기를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요. 원래는 급한 사람인데 차분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가 길어지면 저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나의 오늘 움직임은 어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손끝 움직임은 좀 어떤가? 내가 조금 오늘은 불안도가 있구나. 좀 예민하구나. 이러면 움직임을 좀 천천히 해보면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좀 자기 자신의 감정도 한번 명확하게 읽어보고 인지하려는 그런 습관, 이런 걸 가지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박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몸이 굳어있고, 맞아요. 몸이 굳어있어요. 에고의 노예가 되어 기계적으로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자발에 근거한 즉흥적인 유연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몸이 좀 굳어있고 뻣뻣하고 이런 느낌, 긴장하게 되면. 그리고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위는 과도하다.
그 막 행동이 큰 사람 있잖아요. 이 충동에 사로잡힌. 과도한 거를 저는 또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과도하게 기쁘다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행동 자체가 과도하게 크다라던가 이런 게 없고, 저 좀 보면은 어떤 분이 저가 딱 봤을 때 안정적이냐면 좀 반응 자체가 이렇게 과도하지 않으신 분? 그런 분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좀 안정적이게 느껴지고 내면이 단단하게 느껴지고 저의 또 이상형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그런 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좀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제 행동이나 제 반응 자체가 과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저의 또 하나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 몰입을 요구하는 창조적인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높은 지능을 지녔는데도 감정이 불안하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감정이 불안하다면 맞아요. 어디에 몰입이 안 되니까요. 그쵸? 건강하고 건전한 신체를 지닌 자는 언제나 품위가 있고 단아하다. 이 품위 있고 단아한 모습 있잖아요. 이 품위 있고 단아하게 행동해야지 라면서 좀 제 행동 자체를 천천히 하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행동하면 좀 제 마음도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조금 오늘은 조금 예민한 것 같아 이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심호흡이라도 조금 하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 행동도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체를 지닌 자는 언제나 품위가 있고 단아하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또 운동을 하니까 제가 헬창이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보면은 정말 몸을 정말 아름답게 존경할 만하게 만드신 분을 보면은 그분들의 이렇게 몸의 태도는 되게 여유가 있어요. 몸을 정말 잘 만들었는데 막 왔다 갔다 막 부산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한 자리에서 딱 음악 듣고 자기 운동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완전히 몰입돼 있어요. 그런 분은 뭔가 대화가 불가합니다. 대화 자체를 사실은 그분들이 그 운동에 몰입하기 위해서 저는 대화 거부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대화를 하려면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눈이 항상 그 음악에 집중하거나 자기 근육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품위가 있고 단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부분, 만약에 이제 딱 표시가 나요. 저분은 보면은 처음 오신 분인가 보다. 일단은 주위를 많이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이거는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예의가 없는 거죠. 운동을 할 때 사실 앞으로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오래 운동하신 분은 아는데 거울을 막는다거나, 아무리 뒤에 있어도 웬만해서는 거울을 막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막 앞으로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세트를 하고 있는데 말을 건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세트를 하는데 그 근처에 있다거나, 왜냐면은 이게 기구 잘못하면은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운동 얘기. 또 운동 얘기하니까 또 거기 빠져가지고 더 웃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죄송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건강하고 건전한 신체, 이렇게 몸을 잘 만들고 여유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항상 그 태도 자체가 품위 있고 단아합니다. 딱 왔을 때 자기 운동만 하고 딱 가세요. 그런 것들. 제가 좀
헬창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그 헬스장에서 있었던 그 경험에 비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경험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에 어디에서나 눈에 띄며 매력적이다. 저도 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럼 우리가 또 흥분하죠? 차분하게 이렇게 좀 얘기가 재밌어지면 제가 흥분을 해요.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좀 품위가 있고 단아한 어떤 여성이 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좀 걸음걸이를 천천히 좀 우아하게 걸어야지. 이렇게 제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 길게 가봐야 한 1, 2분밖에 못 가는 것 같아요. 내 몸에 완전히 그게 이제 나의 기본값이 되도록 오랫동안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내면적으로 너무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걸음걸이 자체가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아주 좀 보폭이 넓고, 그리고 여유 있고 품이 있고 단아한 그 걸음걸이, 종종걸음이 아니라 종종걸음 아시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는 진짜 종종걸음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헬스장 얘기가 나오는데 죄송해요. 경험이 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헬스장 갈 때, 왜냐면은 헬스장은 다 거울이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이제 뭐 기말고사가 있고 정말 시간이 없는데 정말 짧게 운동해야 하고 올 때, 그때 제가 보니까 종종걸음을 걷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여유가 없는 거죠. 빨리 하고 빨리 가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그게 마음의 태도가 몸의 태도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한 줄 읽고 이렇게 할 얘기가 많네요. 그래서 보면은 그의 움직임은 즉흥적이거나 단호하며 즉흥적이다. 즉흥적인 거는 즉흥적이다? 왠지 즉흥적이다 이러면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의 움직임은 즉흥적이거나 단호하며 절제되어 있다. 맞아요, 절제되어 있어요. 진짜 몸을 잘 만드신 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좀 절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행동 자체가 절제되어 있고 딱 자기 그 완전히 운동에 몰입되어 있는 모습, 참 멋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때문에 자유롭다. 맞아요. 마치 촛불처럼 쉼없이 변화하지만 안정적이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촛불처럼 쉼없이 변화하지만 이 유연성을 또 가지고 있는데 안정적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표현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저도 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책도 많이 읽고 항상 좀 수련도 하고 훈련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쉼없이 변화하지만 그렇게 유연하지만 하지만 안정적인 그 촛불, 그 이렇게 참 눈에 그려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역시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의 모처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지금 바로 앉아 있는가? 나는 오늘 바로 걷고 있는가? 바로 앉아 있는가? 바로 걷고 있는가? 갑자기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잠시만요. 참 몸은 제가 집중도가 있는 시간이 25분인데 34분이네요. 일단 집중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휴식을 가지면서 집 청소를 한 5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책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집중도가 조금 떨어졌다 생각했을 때 계속 좀 책을 읽는 것보다 책을 읽어도 좀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그러면 몰입의 그 시간으로 쭉 들어가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근데 오늘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날은 아니기 때문에 35분 동안 책을 읽었으니까 한 10분 정도 몸을 움직여주고, 몸을 움직이는 게 이제 청소 좀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 자, 1차적으로 독서를 마쳤고, 집안 정리할 것 좀 하고 간단하게 먹고, 1차적으로 오늘은 독서를 좀 길게 하고 싶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책은 읽던 책인데 당신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한다. 이걸 읽고 나서 갈아입고 시집을 오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기간이 기간인지라 마법이 영향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약간 제 기분이 세치해지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에 관한 거라서 이 부분은 안 읽도록 하고 다음번 한번 읽어볼게요. 얘는 변함없이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진다. 이 규칙적인 패턴은 반복된 일상을 만든다. 날씨가 변하는 걸 제외하면 당신의 하루는 매일 거의 똑같은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저는 제 루틴이 있거든요. 이런 굴레 속에 대다수 사람들은 지침과 나태를 느낀다. 근데 저는 감사해야 될 게 제 루틴이 제가 좋아하는 일들로 다 완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침과 나태함이 없어요. 오늘 또 느낀 게 뭐였냐면, 그동안 내가 아침에 루틴을 빨리 하고 운동하러 가야지 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30분 독서하고, 그리고 휴식 가지면서 집 정리하고 뭐 좀 먹고, 그리고 독서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고, 또 쉴 때 제가 이거 페이셜 마스크 붙였거든요. 마스크 붙이고 있으면서 나에게 편지 보내는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지 않고 훨씬 더 생산성과 효율성도 좋은 것 같고, 좀 내가 빨리 해치워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내가 이걸 즐기면서 해야지 재밌겠다 이렇게 좀 느끼는 마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서하고 뭐 루틴이 뭐 하는 게 재밌긴 한데,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기는 한데, 좀 빨리빨리 끝내고 운동 가야지 이런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좀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봄방학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학교 안 가니까 이번 주까지 개학이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다다음 주 같기도 하고, 일주일 더 하면 더 기분이 좋겠죠. 이렇게 또 방학이다 보니까 더 많이 모든 일이 내가 좋아하는 걸로 다 채워져 있고,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당연시 여기지 말고. 그래서 하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상이 반복되는 것은 다른 말로 매일 새로운 기회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해가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도 같은 상황을 제공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온전히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는 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
꾸준함이 지금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이 목표라는 거는 어제 나보다 성장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는 거죠. 매일 책도 읽고 독서도 하고 독서 노트도 한번 내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것도 배우는 거고, 그리고 독서 노트를 하면서 이렇게 입으로 읽는 것도 제가 말하는 목소리라던가 목소리 톤을 잘 훈련하기 때문에 배우는 일이고요. 운동도 매일 배우는 일이에요. 운동을 5년 넘게 했으니까 이제는 안정될 만도 한데 매일매일 루틴이 바뀌어요. 왜냐면 컨디션이 바뀌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그 업무를 허투루 하지 않은 그 부지런함이 우리를 원하는 목표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침은 세상이 선물해준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전 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나는 느낌. 어제보다는 달라졌으니까 뭔가 뚜렷하게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이 루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라도 성장했다. 그런 좀 어렴풋한 나의 성취감?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고 아침을 통해 새로운 레벨에 도달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 죄송해요. 주위가 도와주질 않네요. 페이셜 마스크 지금 떼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여러 번 되뇌입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고 명확한 그 행동과 성취치를 안내해 줍니다. 둘째로 꾸준히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저는 어떤 방향이냐 하면 어제보다 그냥 하나라도 성장하면 된다라는 거, 그거고요. 그냥 꾸준히 배울 수 있는 건 독서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계속 질문하는, 나에게 편지 쓰는 거, 이건 것 같고, 그리고 말하는 거, 내가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책을 읽을 때도 눈으로만 읽지 않고 입으로도 같이 읽는 거. 그래서 이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급진적인 성장이 아니라면 2%의 성장을 도모하면 불안감이 줄어드는 동시에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제가 이게 했던 얘기죠. 매일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갖춰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이용하기는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회를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하루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장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나의 아침을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더도 말고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너무 짧아요, 사실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상황을 즐길 수 있고 1%의 성장. 네, 이거 사실 그렇게 좀 와닿지는 않은데 그래도 독서노트를 한번 오늘을 보니까 제가 되게 감성적이지 않고 되게 이성적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컨디션 자체도 그렇고 아닌데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약간 외로움이라는 느낌? 왜냐면은 제가 보통 외로움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제가 루틴이 없으면 외로움을 느낄 것 같은데 하루 일어났을 때 해야 될 루틴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면 사실 외로움을 좀 느낄 겨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이 없는데 오늘은 좀 뭐랄까 뭔가 좀 센치함,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 오늘은 제가 또 감정이 조금 센치하기 때문에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배우기에 언제나 새로우며 나를 비우기에. 네, 다시 읽을게요. 계속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할 말이 많네. 근데 사실 적스노트라는 게 계속 인풋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이거 읽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좀 말로 정리해보는 이런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자, 제목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 참 좋기도 한데 좋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좋기도 하고 인생의 진짜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근데 참 어렵기도 한 게 사랑인 것 같고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죄송해요.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배우기에 언제나 새로우며 세상의 호기심으로 배움에 임하지만 결코 지식을 쌓지 않으며 지식을 쌓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호기심, 나의 사랑에 대한 그 호기심으로 배움에 임하지만 결코 지식을 쌓지 않으며 지식이 쌓이는 건 아닌가요? 그래도 연애를 하다 보면 뭔가 경험적으로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나는 여자이니까 남자의 좀 심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왜 지식이 쌓지 않는 거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무엇이 되려고 한 적이 없기에 없음이라고 불리며 끝이 없고 끝이 없이 깊고 죄송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잘 안 읽혀지죠. 지금 다시. 끝이 없이 깊고 닿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얇의 세계로부터 벗어날기에 모름이라고 불리며 그의 힘은 무한하나 한없이 부드러우며 보지 않는 구석이 없고 듣지 않는 소리가 없으며 그의 덕은 욕구도 크나 겸손은 한없이 낮으며 우리의 사고가 끝나는 곳, 하나의 의미가 끝나는 곳에서 어쩌면 만날 수 있는 그것은 실체로서의 사랑이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조금 사랑이라는 것도 물론 완전히 통제 가능한 영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신중하지 않게 그냥 사랑하게 되니까 그 상황에 이끌려서 그냥 사랑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도 분명히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처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신중함.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끝도 없고 깊고 닿지도 않는 곳에 있고 뭔가 이렇게 조금 보이지 않는 얇은 세계로 벗어냈기 때문에 모름이라고 부르며 사랑을 하는데 내가 막 너무 몰라. 너무 괴롭지 않나요? 힘은 무한하나 한없이 부드러우며 힘은 무한한 것 같아요. 사랑의 힘은. 우리의 사고가 끝나는 곳, 단어의 의미가 끝나는 곳에서 어쩌면 만날 수도 있는 그것의 실체로서의 사랑.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고 저는 이런 조금 애매모호한 사랑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사실 확신이 들어서 사랑을 해도 어려운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확신 없이 이렇게 애매모호한데 실체가 알 수 없는데 뭔가 닿지 않는 그곳에서 뭐 좀 듣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실이에요. 실 왜 그거 있잖아요. 빨간 실인가? 그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실, 그거에 대한 시 아닐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따르는 한 가닥 실이 있다. 그 실은 변화하는 것들 사이로 지나간다. 하지만 그 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따라하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너는 그 실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실을 붙잡고 있는 한 너는 길을 잃지 않는다. 비극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상처 입거나 죽는다. 그리고 너는 고통받고 늙어간다. 왜 이렇게 적은 거지? 시간이 하는 일은 너는 어떻게도 막을 수 없다. 그래도 그 시를 절대 놓지 말아라. 잠깐만요. 윌리엄 스태포드. 윌리엄 스태포드. 오케이, 다른 네. 너무 비관적이다. 뭐 이렇게 고통받고 늙어간다. 안 늙으면 되죠. 마음에 안 들어. 행복하고 젊어간다. 이런 거는 안 돼요? 관리 잘하면 안 늙지. 이런 건 싫어요. 이런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와우. 에리 프롬의 그 사랑기술 내고 다운을 받았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른 책을 읽으면 되죠. 나는 아직도 나를 모른다. 나 사랑에 대해서 좀 읽고 싶었는데 말의 품격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품격. 뭔가 오늘 조금 가슴을 조금 울리는 그런 책을 읽고 싶은데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다이돌핀을 한 번도 분배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말의 품격. 이건 뭐지? 오케이. 질문. 앞날. 연결. 광장. 이 책 다 읽었네요. 보니까 제가 하이라이트 다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책을 한글 도서는 그만 읽어야 해야 하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원서를 읽으면 되니까요.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이 책을 다 읽은 것 같은데 모르죠. 아마 매일 알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겠지만 완벽하게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쵸? 결국 호호와 신뢰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호호가 뭐죠? 호호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나를 매일매일 100% 좋아해줄 필요도 없고 나 역시 누군가를 매일매일 100%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실은 불가능한 판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럭저럭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나를 그럭저럭 좋아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저 충분히 믿을만 하면 됩니다. 어느 날은 실제로 상대가 나에게 지나친 농담이나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붕괴의 버튼이 누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최대한 빨리 상대와의 관계와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그럭저럭 좋아해왔다. 혹은 대체로 나를 아껴왔던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의 저런 이야기는 보통 별 의미가 없다. 나 근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나친 농담이나 비판을 하는 그런 습관? 말그릇을 가진 사람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상적인 사람이 농담하지 않고 좀 진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막 엄청나게 진지한 사람이 갑자기 지나친 농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친 농담을 하면서 웃기는 남자를 좋아하면 이런 분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저런 이야기는 보통 별 의미가 없다. 사실은 그 사람이 내뱉는 말,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사실은 본성이거든요.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성.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을 때가 장난을 칠 때, 뭐 배고플 때 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절대로 그의 마음속에 없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인과 자존심 문제로 분노의 버튼이 눌렸을 때에도 상대가 그간 보인 태도를 재빨리 기억해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한다.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앞으로도 나의 공경을 기꺼이 함께 헤쳐나갈 사람임을 충분히 봐왔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지한 사람, 제가 왜냐면 진지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면 진지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게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임무이고 나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뭐 농담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나는 진지한 사람이 좋아 계속 컴플레인하면서 그 농담 듣기 싫어. 왜냐면 그 사람은 말그릇이 그렇게 농담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계속 농담을 할 거거든요. 내 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가 지금까지 주었던 긍정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현재의 즐거운 혹은 중립적인 관계에 다시 편안하게 안착해야 합니다. 저도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도.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선별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나에게 맞는 사람을 내 이상형에 맞는 사람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유연해지고 마음이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자친구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사랑을 실질적으로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실질적인 부분에 맞춰서 조금 변화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진짜 사랑이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면 내가 느끼는 그 분노의 일부분이 나의 과거 문제에서 일부분 기인했음을 차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감정은 단순히 현재의 사건이나 눈앞에 마주한 사람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맞아요. 때론 해당 버튼을 제작한 그 책임자에게 맞서기도 해야 합니다. 나를 할 사람에게 용감히 맞서는 심상을 훈련하고 가해자에게 나의 정당한 분노를 말하고 또 나를 다시금 재양육하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알기 어렵다면
초반 방향 설정은 심리치료 장면에서 임상심리 전문가 혹은 전문의 지도를 받아 함께 진행하길 권유합니다. 직접 이해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면 확신이 있다면 대면하여 나의 정당한 분노를 말해도 좋습니다. 이때 전제 조건은 상대의 반응과는 상관없이입니다. 상대가 미안하다고 하건 비웃건 내 말을 듣지 않건 간에 상대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단 한 번이라도 나의 분노를 나의 언어로 직접 얘기하는 것이 우선 과제여야 합니다. 상대의 사과를 꼭 받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상대의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돌아오세요. 그 이유는 그 사람 몫으로 두세요. 그저 당신 자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너무 그 자리에서 말을 해버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상처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다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도 큰 의미는 없다. 만약에 그 사람의 그릇 자체가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말을 이미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좀 경험적으로 저도 쌓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명확하게 어떤 경험에서 내가 얻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좀 멀어져야 되겠다. 말그릇이 별로 좋지가 않고 내면이 조금 불안정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큰 관계와 역동에 대한 총철이 시작되어야 당신은 과거에 비참했던 감정에서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 정색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나에게 정색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정색해야 된다고요? 왜 나에게 정색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정말 잘 살아왔고 아직은 다 괜찮습니다. 맞아요. 잘 살아왔죠.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야 했던 당신의 버튼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생각해 볼 것. 나의 버튼? 나의 버튼은 그냥 딱 얘기했을 때 그냥 말그릇이 좋지 않으면 그냥 멀어지는 것 같은데 나한테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내용이 되게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라서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라서 저는 우울증에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게 뭔지. 그래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저런 건 읽지 않는 게 좋은 거죠. 낙관주의와 희망 사이에서 이 책도 뭐 그렇게 조금 어둡네요. 책 자체가 아무래도 심리학책이다 보니까 좀 어두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덧없어 보이고 가벼워도 보입니다. 희망 저는 희망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나 심리학에서 희망이라는 개념은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무망감은 내용이 되게 지금 극단적이라서 안 읽을게요. 바로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왜 희망이라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희망이라는 나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왜 안 썼을까요? 자, 희망은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식사 메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거나 있고 가려던 없이 채 마르지 않았거나 휴대전화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가갈 때 우리는 힘이 없다든지 희망을 보았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재밌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희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희망이 실현하는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만 평가한다는 점이다. 오케이. 희망을 경험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주체성이다. Personal agency. 지금 제가 완전 스킴해서 읽고 있어요. 훑어 읽고 있어요. 내용이 되게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행동만이 내 희망을 정의합니다. 오늘의 행동, 지금의 행동. 아하, 알았어요. 예를 들어 크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낙관적 상상을 자제하는 사람들은 추석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구직 활동 자체가 저조하고요. 직업적 성취가 낮으면 연모도 적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낙관주의 맹신에 마음의 힘을 이미 다 쓰고 실질적인 노력은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평생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장도 그쳐야 합니다. 이만큼 미성숙한 회피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쵸. 아이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메타포에 빠져서 어른을 퇴락한 존재, 과거에 멈춰있는 존재, 아니죠. 성숙한 인간상이죠. 미래일에 전전긍긍하는 존재로만 보지 마세요. 당신은 어른이면서도 순진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면서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쵸? 세상의 무신경함과 잔인함에도 꼿꼿이 일상에 정돈된 루틴을 유지하는 자신의 노력에 새삼 뿌듯해하며 늦은 밤 맥주 한 캔을 따고 요즘 한창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문득 보내는 어른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어른이면서도 순진하게 행복할 수 있다. 어른이면서도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지한 표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를 멀리하세요.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 할 때 경험하는 그 희망의 무게는 다른 사람이 가벼이 여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더욱 어른스러워야 합니다. 사실 이 어른이라는 게 누구나 노인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데 누구나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외면을 갈고 닦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성숙도는 달라지고 이 성숙도에 따라서 어른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그저 노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른스러워져야 한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그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한 문장임에도. 그쵸? 독서노트. 우리는 매일 어른스러워져야 한다. 한번 볼까요? 백일문과 낙관주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낙관주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별로 되게 이렇게 조금 냉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힘을 잃은 냉소주의나 낙관주의를 멈추라는 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환경의 법칙을 하는 건 중요한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용이 긴데 너무 막 좀 비판적인 내용이라서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허황된 낙관이 아니라 무거운 희망이, 저는 무거운 희망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이 무겁다는 것이 주는 압박감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힘을 빼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되는 거, 나 독서해야 되는데 무거운 희망, 나는 성장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그래서 독서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과 진짜 뭐 하나라도 배우고 싶다, 너무 즐기고 싶다, 가벼운 마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독서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무거운 희망이라는 표현 자체도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웃어도 되고 즐거워해도 되고 사랑해도 되고 가벼도 된다고 일러주며 당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글책 독서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독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도 오늘 한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른인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든 노인인가? 아니면은 성숙한 진정한 어른인가? 이런 거 좀 생각해보고 저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